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들만 5인 집의 막내딸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들이 위에 줄줄이 있고 아래에 딸이 있으면 오빠들이 정말 여동생한테 껌뻑 죽어 어쩔 줄 몰라 한다거나 아니면 막내딸이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다거나 오빠들이 왜 엄마 아빠는 여동생만 예뻐하냐라며 역으로 질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전혀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5이나 있는데도 마지막도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몹시 실망하시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저는 그냥 구박덩이 오빠들을 위한 식모 취급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저를 차별하는 걸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운명이 얄궂죠. 그렇게 싫어하는 차별을 시집 와서까지 당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저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 하나 믿고 딱 시집을 왔는데 아이고 저보다 10배쯤 잘난 동서가 저 결혼 2년 뒤에 떡하니 들어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많이 못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적당한 회사 다니고 돈도 제가 쓸 만큼은 벌고 저희 친정 누구한테 손 벌릴 곳 아니고 비록 오빠들과 조금 차별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아예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분은 아니어서 서운하기는 해도 서러운 삶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누구한테 손 벌리고 살 정도가 아닌 거지 자식들 턱턱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오빠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결혼하고 알아서 살고 있고 저 역시 시집 올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모으고 번 돈 그거 가지고 시집 왔습니다. 시댁도 잘 사는 건 아니어서 당시에는 저희 시부모님 제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집 오는 거 대견하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이 늦게 일자리를 구한 편이라 지금 사는 전셋집 자금 제가 아니면 어림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초반에는 제가 집을 해온 게 되고 남편이 얹혀 사는 개념이어서 시부모님이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동서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정말 태도가 180도 바뀌시더라고요. 저희 동서 인터넷으로 엄청 큰 화장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가게에 들어가는 화장품 브랜드만 아시던 부모님이 동서가 딱 한 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부모님이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소소하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화장품 파는 줄 알았다가 백화점에 딱 팝업 스토어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몇백 명씩 줄을 서서 사고 대표님 너무 예뻐요, 대표님 존경해요 이러면서 서로 사진 찍으려고 달려드니 평생 그런 세상 모르고 사셨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저희 동서 연예인처럼 우러러 보였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부터 저희 시댁은 모든 일이 동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 그래도 나름 예쁨 받고 사랑받는 첫째 며느리였는데 동서가 그렇게 한번 팝업 스토어 열고 부모님 초청한 이후부터는 저는 완전히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을 정도로 홀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찬밥이라면 물에라도 말아먹겠죠. 찬밥도 아니고 완전히 쉰밥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남편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은근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 다녀봐야 소용없다. 그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서 사업해야 된다며 은근히 동서와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내 동생 조만간 들어앉아서 셔터맨하게 생겼네. 능력 있는 마누라 만나서 지금 그 회사 매출이 1년에 몇십억이래. 조만간 100억도 갈 것 같아. 우리 집에 준재벌 나오게 생겼어. 아니 묻지도 않은 말을 연불처럼 매일 읊조리면서 얼마나 제 속을 득득 긁던지요. 오빠 5에 달달 볶이면서 차별당하던 건 정말 일도 아니게 차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와 동서는 시댁에서 위치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동서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전 부치는 재료 앞에다가 놔주면서 계란물만 좀 묻혀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뛰어오면서 아니 얘는 자기가 모델도 해야 되고 자기가 파는 좋은 화장품 홍보도 해야 되는 앤데 혹시 기름일하다가 손에 튀거나 잘못돼서 흉터라도 지면 어쩌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변호사가 대신 대변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계란물만 묻히는 건데 기름 튈 일이 뭐 있냐고 했더니 세상 듣도 보도 못한 계란물 많이 묻히면 손이 거칠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궤변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참 얄밉게도 아우 어머님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애교를 부리면서 글쎄 이러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완전 비싼 라인 신제품 나오는데 당연히 드려야겠지만 우리 어머님 제가 2배로 챙겨드릴게요. 아니다. 어머님 혹시 선물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분들 리스트 좀 주세요. 제가 어머님 성함 딱 넣어서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선물로 보낼게요. 며느리 좋은 게 뭐예요. 이럴 때 어머님 기도 좀 살고 친구들한테 인심도 쓰고 그러시는 거죠. 아 맞다. 저희 이번에 건강기능식품도 런칭할 거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연세에 드시면 너무너무 좋은 효소니까 2분 선물하고 싶은 사람 리스트 다 주세요. 제가 그것도 싹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린다고 손편지 넣어도 되죠? 그건 제 마음. 딱 그러면서 어머님 팔짱을 끼는 거 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입이 귀에 걸리면서 역시 능력이고 사업하는 며느리를 만나니 선물 스케일도 달라진다며 저만 빼고 어찌나 호호호 즐거우신지 결국 그날 앉아서 저는 혼자 전을 다 부치고 동서는 곱게 앉아 제가 깎아다 준 과일 먹으며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그냥 놀기만 했다니까요. 더 열받은 건 나중에 남편한테 딱 한마디 투덜거렸다가 본전도 못 찾고 구박받은 겁니다. 글쎄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억울하면 저도 기초자금 모아서 사업하래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붙이는 겁니다. 하긴 넌 하려고 해도 못하긴 하겠다. 사업도 아무나 하냐? 다 능력 있고 뭐 그래도 보고 배운 거 있고 그래야 사업을 하지. 장인어른 평생 마이너스 손이었다며 뭐만 하면 망하시는 분. 에휴 그래. 넌 그냥 남의 돈 받으면서 직장이나 다녀. 아니 사람이 어쩌면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이렇게 확 변할 수가 있나요? 그 전에 제가 친정아빠가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지금 하고 계신 마지막 사업은 그래서 크게 안 키우고 안정적으로 하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남편이 그랬었거든요.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 그걸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 아빠 참 훌륭하시다고요. 그래도 가족들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일하시는 거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한번 사업의 맛을 느끼면 자꾸 확장하고 싶은 욕심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든 건데 그거 이겨내고 이렇게 현상 유지 충실하게 하시는 거 참 대단하다며 저한테 그런 아빠 자랑스러워 하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 나는 걸 꾹 참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똑같은 사실이 어떻게 동서 출몰 이후 능력 없는 아빠 밑에서 배운 게 없어 사업도 못하는 반푼이 취급을 받는 데 쓰인답니까? 친정까지 딱 건드리고 넘어가니까 제가 진짜 못 참게 화가 나더라고요. 네, 동서네 친정 아주 잘 삽니다. 아버지도 건설회사 하셔가지고 꽤 부자고 동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래 얼마든 잃어도 상관없으니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 도전해봐라. 사업이라는 건 원래 망해도 보고 흥해도 봐야 된다라면서 2억이나 되는 돈을 턱 담보도 없이 투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쁘장한 얼굴에 그래도 공장 잘 만나고 마케팅 잘해서 어쨌거나 사업이 성공을 하고 그 친정 아버지도 대주주로 딱 앉혀드리고 나니 저희 시부모님이 혹시 우리한테도 뭐 떨어질 것 없나 기웃기웃하실만 하죠. 그리고 동서 시집 올 때쯤 저희 시부모님이 오래 살던 아파트 처분하고 주택 지어서 이사하신다고 한참 분주하실 때였거든요.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래도 큰돈 들여 집 지어 이사하시는데 사돈집에 청소기 하나 정도 사드려야 하지 않냐 하셔서 저는 그것도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한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동서 친정에서 갑자기 건축자재를 최고급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집 시공해 주기로 한 업체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고급 주택 지어 사시는 대기업 회장, 사장님 집에나 한정적으로 납품하는 자재라며 자기네들 같은 소규모 회사는 매입조차 안 되는 걸 어디서 구했냐고 하는 겁니다. 저희 시부모님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셨는지 둘째 사돈이 이 회사 운영한다고 거만하게 목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기 아무리 비싼 걸 사들여봐야 티도 안 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에게 시부모님이 마음만 받겠다고 했다, 사주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시부모님 진짜 너무하시긴 하더라고요. 집 짓고 저희 부모님은 초대 한 번을 안 하시더니 동선의 부모님은 이사하고 집 정리되자마자 초대해서 마당에서 불 피워 한우 굽고 두 손 가득 반찬 들려 보내는 거 있죠. 저는 뭣도 모르고 불려나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완전 식모 노릇하고 돌아왔고요. 이제나 저제나 저희 부모님도 부르시려나 기다렸는데 초대할 생각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동서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아주 진지하게 저희 시부모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두 분 회사에 감사 이사 이런 직함을 드릴 테니 혹시 회사에 작게라도 투자하실 생각 있냐고 말이죠. 평생 살림만 하신 어머니와 작은 회사 전전하면서 사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감사와 이사 얘기가 나오니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신 듯 했습니다. 아이, 그런 자리를 우리를 줘도 되냐? 어머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 회사가 곧 아버님 회사고 어머님 회사죠. 그런데 말로만 아버님 회사, 어머님 회사라고 하는 거 너무 본새 없으니까 두 분 그래도 서류상으로 저희 회사에 발 하나씩 담그시는 거 좋지 않겠어요? 저희 조만간 해외에 지사도 만들고 전국 각지의 매장도 많이 늘릴 거예요. 작년에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투자하시면 보유한 주식에 따라서 배당금도 나오고요. 주식 오르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생활비 되실걸요? 어머님, 아버님, 저랑 같이 경영한다 생각하시고 투자해 주시면 돼요. 어머, 그러면 당연히 투자해야지. 평생 월급 쪼가리만 믿고 살다가 이런 기회 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귀인이다, 귀인이야. 동서의 말에 홀딱 넘어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그때부터 없는 재산 득득 긁어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저희 오빠 5 중에 3명이 사업하거든요. 2명은 얌전히 회사 다니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계속 사업했다가 망했다가 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직접 회사 경영을 하지는 않았어도 집에 있는 남자 6이 앉으면 사업 얘기, 회사 운영하는 얘기를 해댄 세월이 10수년입니다. 친정에서 보고 들은 게 사업하면서 가족들 끌어들이면 안 된다, 함부로 서류에 사인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었는데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이라지만 그렇게 부모님한테 한 자리를 준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멍청하고 어리석은 남편은 나중에 집에 와서 그게 서운한지 안달복달 아주 몸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꿎은 자기 남동생 원망까지 하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 자리 줄 거면 형인 자기한테도 말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돈을 뽑아 좀 넣을 텐데라고 하길래 제가 정말 정색을 하고 덤볐습니다. 이 집에 들어간 전세금 내 피땀 눈물로 모은 돈이고 그 무엇으로도 담보대출 안 받을 거고 동서 회사랑 일도 관련 없이 살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엄청 한심하게 보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네가 그래서 평생 푼돈 월급쟁이하고 사는 거야. 사람이 뭔가 도전하는 마음도 있고 시도를 해보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큰 돈을 벌지. 그렇게 몸살이고 기회가 와도 찾지를 못하니 네가 큰 돈을 벌겠냐? 에휴, 내가 팔자가 꼬여서 너같이 좁은 여자랑 산다 살아. 저 사실 연애하면서도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랑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 사이에 일도 아니고 동서 때문에 남편한테 평생 들어본 적 없을 거라 생각한 비난의 말도 듣고 이렇게 수시로 싸우게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속에서 자꾸만 천불이 솟았습니다. 게다가 동서도 참 은근히 저를 득득 긁었어요. 한 번은 저한테 따로 만나자고 해서 저를 불러내더니 자기 백화점 팝업 스토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동서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동네 백화점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떨어진 곳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그러더니 은근히 저한테 박스 좀 날라달라, 이것 좀 해달라 일을 시키다가 여기서 시험 모델 좀 해달라 하면서 슬그머니 더 많은 일을 떠맡기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박스 1~2개는 호의로 날라주다가 그 이후에는 나 뒤에 일정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딱 정색을 하면서 일당 챙겨드릴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맨날 가족이라고 한 발 담그고 싶어 하고 서방님 같은 경우 자기한테 은근히 문자 보내서 회사에 어떻게 좀 투자할 방법 없냐고 물어보는데 형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 저한테 딱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둘러있던 직원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정말 무슨 넉마주의가 구걸하러 온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오늘 뒤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다른 사람 구해보라고 말하고 휙 돌아서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계속 남편한테는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전화가 오고 시부모님도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래도 찾아갈 곳은 친정밖에 없다는 게 짜증이 났지만 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연락도 없이 여기를 왔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대빨 내밀고 말 안 하다가 투덜거리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평생 오빠들이랑 저 차별하면서 오빠들만 예뻐해줘서 저는 그냥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우리 엄마는 상관도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엄마가 갑자기 미친년이라면서 동서욕을 한 바가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시부모들 눈이 쪽재지고 납작한 쪽제비 눈인 거 보고 자기가 상견례 할 때부터 속 좁게 그런 짓 할 줄 알았다나요? 시부모님 인상까지 들먹이면서 있는 대로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당황한 건 저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댁에서 차별당하거나 속상한 얘기 굳이 친정에 안 했던 건 해봐야 제 편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펄펄 뛰니까 사람 마음이 희한하대요. 누구 하나 기댈 구석이 되어주니 해결점이 생기지 않아도 마음이 풀리는 것이 그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엄마 이럴 것까진 없어. 왜 이래 엄마답지 않게. 좋으면서도 좀 당황해서 엄마를 말렸는데 엄마는 화를 그칠 생각이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다며 대체 뭐 얼마나 잘난 여자길래 내 딸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냐며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속으로 엄마도 잘할 때 나 그렇게 취급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취급해서 내가 어디 시집가서도 그런 취급하고 사나 보지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거에 살짝 감동한 상태이기도 했고 더 이상 말을 보태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에게 흥분하지 마라 고맙다라고만 하고 일단 넘겼습니다. 그리고 쉬라고 방으로 저를 들여보내는 엄마 등살에 그냥 방에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자는 동안 엄마가 그 얘기를 저희 오빠한테 했나 봐요. 오빠랑 새언니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죽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곁에 네가 있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생 쓸데없을 줄 알았던 형제들이 그래도 든든하게 제 뒤에 자리매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비록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저희 시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근본적인 마음의 위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에서 나름 힐링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고 집에 복병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도끼 눈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대뜸 아니 너는 사업한다는 동서가 일당까지 챙겨준다고 집에서 놀고 있는 너 배려한다고 그렇게 데리고 나갔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치고 왔냐? 그것 때문에 네 동서가 직원들 앞에서 위신각 끼고 너무 민망해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지 혼자 일 다 했다고 하더라. 하고 싫은 소리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남편한테 돈 보냈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해서 남편한테 네가 대체 무슨 돈을 받았냐라고 했더니 글쎄 동서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먹거리며 이랬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형님 기분 좀 풀어드리고 저희 가게에 좀 구경도 시켜드리고 같이 일하면 일당으로 챙겨드리려고 50만 원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오해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 마음의 위로가 안 되겠지만 일당 50이라도 전해드리고 형님 기분 푸시라고 해주세요. 글쎄,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한테 50만 원을 보냈다는 거 있죠. 정말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2번 죽이나 싶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자기가 돈을 보내면 저는 대체 뭐가 됩니까? 아주 고도의 지능으로 저를 엿먹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 돈을 왜 받아? 거지야?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받은 건데 그걸 넙죽 받아?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마구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너는 처음에 시집 올 때부터 우리 집에 1도 도움이 안 됐어. 그리고 네 남편이 거기서 돈을 거절하면 얼마나 둘째의 마음이 불편하겠니? 다 배려해서 받은 거고 너 생각해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 꾹꾹 참고 받으면서 무마시킨 것도 모르고 지금 남편한테 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쥐잡듯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쎄 성질머리가 저 따위라 회사에서 쫓겨난 거 아니냐고 남편한테 그러는데 그 말 듣고 제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으로 오래 다닌 사람부터 일종의 명예퇴직 비슷하게 처리되었거든요. 남편에게 자세하게는 말 안 하고 퇴직금 받은 것도 비밀로 하고 그냥 회사가 사정이 나빠져서 쫓겨났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그걸 그새 앞뒤 다 잘라먹고 제가 회사에서 쫓겨난 걸로 얘기를 해버린 모양입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야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시니 제가 회사 그만둔 거 회사에서 내보낸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쪼르르 어머니한테 한 남편이나 다시 그 얘기를 동서한테 해서 함부로 불러내 일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시어머니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퇴직금 받은 거 말 안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바로 뒤이어서 한 얘기가 제 퇴직금에 대한 거였거든요. 아니, 좀 번듯한 회사라도 다니다가 그만둬야 퇴직금도 두둑히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렇게 목돈 생겼을 때 둘째네 회사에 턱턱 돈 좀 보태주고 사업에 투자 좀 하고 그러면 좀 좋아? 아이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족족 다 써버리고 집도 이게 대체 무슨 꼬라지에 사는 건지. 에휴,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우리 장남 기 죽어서 어떡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제 뒤에다 대고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러고 뛰쳐나간다며 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서러움이 목 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저희 오빠 5의 아내 중에 넷째 언니랑은 조금 친하거든요. 그 올케 언니도 위로 오빠들이 많아서 제 입장을 잘 이해하고 달래줍니다.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넷째 언니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넷째 언니가 반갑게 받으면서 안 그래도 얘기 들었다며 얼마나 속상하냐고 하길래 방금 있었던 일을 또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넷째 언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남편이 싹싹 빌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저한테 씩씩거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로부터 한 2, 3일 오빠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한마디 할 줄 알았던 넷째 오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사내 자식이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면서 남편 욕을 한 번 하고 그거 언제 한번 불러다가 무릎 꿇려야겠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나와 있는 동안 남편은 야속하게도 한 번 어디냐는 문자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동안 본격적으로 짐 챙겨 나와 다시 넷째 오빠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퇴근하고 왔는데 제 짐이 없으니 아차 싶었던 모양이죠. 처음에는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듯 뻐기더니 저희 오빠들이 차례대로 전화해서 난리를 치니 또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희한하게 저희 오빠들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평소 저한테 그다지 살가운 오빠들이 아니라 살면서 자주 만나 혼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사업들도 하고 한 달이 건너면 사회에서 다 아는 사람으로 엮이니 밉보이면 좀 골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억지 춘향으로 저한테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게 뭐가 화가 난 게 안 풀리셨는지 모르쇠였는데 이 모든 상황이 바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어요. 늘 건강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시니 친정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심장 쪽에 잠시 마비가 와서 쓰러지신 것이고 앞으로 관리 잘하면 괜찮을 거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정말 기절할 듯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글쎄 엄마 아빠가 모든 보험금의 수혜자로 저를 해놓으시고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사람도 저로 해놓으신 거였죠. 너무 놀라서 제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글쎄 오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알아. 너 우리 때문에 구박덩이처럼 살고 힘들었던 거. 너 시집 갈 때도 나랑 셋째가 사업 자금 끌어다 쓰느라 집에서 뭐 해주지도 못하고 오빠들이라고 해서 보태준 것도 없고 엄마 아빠가 그거 많이 마음 아파하셨어. 우리야 장가 갈 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집도 보태주고 이 사업 자금도 모은 돈 많이 대주셨는데 넌 진짜 혜택 본 거 없잖아. 맞아요. 오빠들이라고는 해도 다 철딱선이 없어서 아가씨가 고생만 했죠 뭐. 이거 우리 며느리들도 다 동의한 거고 아가씨는 아가씨 받을 목 받는 거니까 마음 쓰지 마요. 미안하다. 진작에 네 주머니 든든하고 뒷배 든든했으면 네가 시댁에서 그렇게 기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잘못했다. 저 그날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수억되는 돈이 생길 일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자라면서 늘 외롭고 기댈 곳 없는 쓸쓸함에 힘들어했는데 그게 해소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빠와 언니들은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생긴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았던 게 그동안 제가 물색 없이 무슨 일만 생기면 남편한테 홀랑홀랑 얘기를 해버리는 게 불안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남편에 대한 의심도 한 번쯤 할 줄 알게 되고 세상이 녹록지 않음을 알게 된 시점에서는 말해줘도 될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 거라며 돈이 생겼다는 거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절대 남편한테 말할 생각 없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와 새언니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얼마 뒤 아주 옳은 것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동서의 회사가 해외 지사를 만들겠다고 확장을 하던 참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해외 쪽에 문제가 크게 생겨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끌어서 냈던 자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회사가 휘청이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쪽에 물건을 가져다 대려고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했는데 생산 비용을 주지 못해 물건이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쪽에서는 일단 물건을 받아야 다른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전에는 그 어떤 수익 창출도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닌 물건값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선불로 지불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 완료한 후에 보내야 해외 지사 설립이 완성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해외 지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투자금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그쯤 소셜미디어에서는 동선의 회사 제품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규모 있게 진행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동서가 확실하다고 굳게 믿고 많은 일을 좀 무리스럽게 일을 진행시켰던 모양이에요. 항상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며 돈 벌 수 있을 때 크게 투자해서 크게 땡기는 게 사업이라고 뻐기더니 결국 한풀 꺾이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없다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선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 통 연락 없으시고 동서랑 붙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동서 자랑하느라 바빠서 연락도 안 하던 분이 능력 없는 큰며느리한테 왜 전화를 하셨나 싶어서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 전세금 빼가지고 동서 회사를 도와주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대체 제가 동서한테 무슨 빚이 있어서 제 전세금까지 빼서 동서를 도와줘야 되냐고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지금 동서의 회사가 어려워서 네 주제로는 살 수도 없을 만큼 주식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쌀 때 투자해서 주식 좀 많이 사놓고 나면 나중에 올랐을 때 네가 얼마나 이익이겠냐? 이거 가족이니까 알 수 있는 정보지 남들은 알지도 못해 투자도 못한다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차버리는 바보 멍청이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정말 바보인 줄 아시는 걸까요? 누구나 아는 대기업도 아니고 고작 인터넷에서 화장품 몇 개 팔면서 큰 회사, 제가 뭘 믿고 지금 상황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투자를 하겠어요. 잘 나갈 때도 안 하던 투자 망해간다는 소문 자자한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서 회사가 아무리 나중에 10배, 20배로 제 돈을 불려서 갖다 준다고 해도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저당 잡혀서까지 동서를 돕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하는 거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멍청한 남편이 그날부터 저를 들들볶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이 집에 들어간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제 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뭔가 하지는 못하는데 계속 어머니한테 무슨 사주를 받았는지 이 집 빼서 우리는 조금 작은 집 월세로 잠깐 옮기고 동서한테 이 돈을 주자고 계속 저를 꼬시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너 혹시 네 동생 아내랑 바람이라도 난 거냐? 대체 왜 그렇게 그 여자 잘되게 해주려고 목숨을 거냐 그랬더니 또 저한테 쓸데없는 의심에 더러운 생각한다고 펄펄 뛰면서 저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며 막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나도 너 같은 놈이랑 못 산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 갈라서자. 대신 집은 내가 해왔으니 이건 내 거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우물쭈물하며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결혼해서 사는 동안 남편이 가게에 기여한 거 거의 없거든요. 쥐꼬리만한 월급 저랑 비슷비슷하게 받아서 저랑 같이 똑같이 나눠내며 살림하는 데 썼고 오히려 저 몰래 시댁에 돈 갖다 주고 살림 사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셋집 명의는 제 거니까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해도 일부 나눠주기만 하지 거의 대부분 재산 분할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는 큰 손해고 저로서는 사실 그 정도 재산 분할해서 떼주고 그 돈으로 제 인생 구제했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 남편에게 기죽지 않고 이혼하라는 말을 신나게 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렇게 남편한테 당당할 수 있었던 데는 뒷배경에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들이 마련해준 예비 자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래서 사람이 뒷배가 든든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의 유치하고 치사한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이틀에 한 번꼴로 불러내서 집 청소시키고 시장에서 배추며 무며 듬뿍 사다가 대체 누가 먹는다고 김장을 한 보따리씩 하게 했습니다. 죽어라고 배추 절이고 무 절여서 기껏 김치 담가두면 또 이거 많아서 다 못 먹는다고 주변 사람 나눠주며 쓸데없이 일 시키는 게 분명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아니 동서회사 살릴 돈도 없어서 한 푼 두 푼 아껴 회사에 투자하셔야 될 양반들이 그렇게 돈을 펑펑 써내며 이웃한테 김치 해다가 바치고 반찬해서 바치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를 괴롭히기 위함이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치사하게 나오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이기죽 하면서 제 생김새 가지고도 트집을 잡고 제 살림 방법도 트집을 잡고 저희한테 아직 아이가 없는 것도 제 맘보가 못 돼서라고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저보다도 제 남편이 더 문제긴 하거든요. 같이 병원 갔을 때 남편의 운동 능력이 너무 현저히 떨어져서 임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그때 저한테 이런 나랑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였는데 차마 양쪽 집 부모님한테는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그냥 아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라고 둘러대곤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부하가 치밀어서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 때문이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 남은 애정과 의리로 그 말만큼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치하고 치사한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세상에 얼마나 치사하냐면요.
저한테 어디로 와라, 같이 어디든 가야겠다며 몇 시까지 오라고 하셔선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나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다가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시는 거 있죠. 저 집에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당하고 어디로 오라는 전화 받고 나서 이번에는 안 나가겠다, 어머니 또 안 나오실 거 아니냐고 퉁명스럽게 군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뭘 사오라고 그래서 사가면 이거 아니니까 가서 바꿔와라.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해드리면 이제는 안 먹고 싶어졌으니까 다른 거 해달라. 진짜 아주 사람을 빼짝빼짝 말리면서 괴롭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렇게 당해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이 불렀을 때 안 갔더니 글쎄 집까지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눌러대며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동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혼밖에 답이 없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남편이라도 저한테 좀 위로가 되면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시작은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온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세상에 카드 현금 서비스며 단기 대출, 장기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서 동서 회사에 갖다 꽂은 거 있죠? 그 돈만 해도 벌써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펄펄 뛰고 난리를 치니 이 돈만 투자하면 나중에 10배, 20배로 돌려받을 텐데 이게 다 투자라며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진작에 자기가 그러자고 했을 때 집 빼서 돈 해줬으면 이런 식으로 고이율 카드 대출까지 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냐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날 정말 남편이랑 엄청 크게 싸우고 남편을 대문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대문 잠그고 위에 있는 걸고리까지 단단히 걸어버린 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맨몸으로 쫓겨난 남편이 어딜 갔겠어요. 결국 시댁으로 갔겠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쌍으로 난리가 났지만 저는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동서 회사가 겉으로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고 컸지 사실 속으로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워낙 유명하게 인플루언서 회사로 장사를 했던 곳이다 보니 점점 소비자 쪽에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는 게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함량 부분을 속인 것 같다라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곰팡이가 있는 제품을 내보내놓고 고객이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는 얘기, 생각한 것보다 너무 품질이 별로인데 홍보 마케팅을 잘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처음에 조금씩 보이던 컴플레인들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불매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파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입소문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유지를 해왔던 건지 몰라도 하루아침에 안 좋은 이야기들로 도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찬양 일색이던 동서회사, 동서라는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동안 소리내지 않고 있던 불만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왔다고나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돈을 쓰면서 좋은 소문을 억지로 만들어서 퍼뜨렸던 것 같은데 정작 제품이 그만큼 좋지가 않으니 여기저기에서 진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 역시도 솔직히 어머님이 적선하듯 주신 동선의 회사 화장품이랑 건강기능식품 발라보고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화장품은 바를수록 뾰루지 같은 게 자꾸 나고 건기식은 먹으니까 위가 좀 불편해서 둘 다 쓰다가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지 않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괜히 저한테는 안 맞는다고 하면 애가 촌스러워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못 즐긴다고 또 구박을 들을까봐 그냥 좋더라, 잘 맞더라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쯤 되면 회생이 불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문외한인 저한테도 들기 시작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전혀 그런 기미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쉬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돈 몇 억만 구해서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나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예전처럼 떵떵거리면서 사업하는 회장님, 사장님, 감사, 총무 그런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없이 지내는 게 편해서 이대로 살아볼까 하고 있는데 남편을 쫓아내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게 문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저를 비난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문자가 아니라 네 남편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부부가 그렇게 떨어져 있고 남편을 그렇게 매몰차게 밖으로 내쫓으면 어떡하냐. 내일이라도 와서 같이 밥 먹고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일이야 이런 말씀도 하실 줄 아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제야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잔뜩 기죽은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아서는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한테 그런 짓 하지 않으마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시어머니 말대로 가서 밥 먹고 같이 집으로 오는 걸로 얘기를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진수성찬을 차려서 제 앞에 놔주시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엄마 아빠 건강 상태를 이 사람들이 왜 물어볼까 싶어서 그냥 두 분 다 건강하시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그래도 노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잘 살펴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혹시 제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한 사람 있냐고 캐물었죠. 그랬더니 물색 없는 우리 다섯째 오빠가 머뭇머뭇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다른 일 때문에 제 남편이랑 아마 통화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 안부를 서로 얘기하는 와중에 제 남편이 평소 동갑내기라서 친했던 다섯째 오빠한테 이래저래 해서 좀 투자를 하자고 했더니 제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를 내쫓았다라는 얘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자기 깐에는 다섯째 오빠가 편을 좀 들어줬으면 하고 했던 말인 듯 했습니다. 여전히 다리 펴고 누울 자리 모르는 바보 같은 남편이 할 짓이었는데 저희 다섯째 오빠가 그 바보한테 넘어가서 더 바보 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글쎄 다섯째 오빠가 남편한테 타이른답시고 너 걔 비비 건드리지 마라. 우리 집에서 재산이며 보험금이며 저한테 다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빠 깐에는 친정 식구가 이렇게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 까불지 말라는 개념으로 했다는데 그게 어디 그렇게 받아들일 위인인가요? 제 남편이. 거몰라서 그러는데 걔 뒷배 든든한 애야. 너 걔 기분 상하게 하면 노년에 국물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보험 수혜자며 재산 상속자를 제 와이프로 해놨다고요? 아, 그동안 우리 다섯 형제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실 내 동생 따지고 보면 불쌍하게 살았잖냐. 부모님이 마지막에는 동생 챙기겠다고 선언하셔서 우리 형제들도 다 그러시라고 했지.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말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지. 저한테는 그렇게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오빠가 이러면 어떡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몹시 미안해하면서 자기 깐에는 뭔가 경고 같은 것을 주고 싶었대요. 어쩌겠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제서야 왜 어머니하고 남편이 꼬리 싹 내리고 저한테 설설 기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저를 구슬러서 그 돈 자기네들이 써볼 요량이었던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보험금이야 저희 엄마 아빠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손도 댈 수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유산도 저희 엄마 아빠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받을 일이 없으니 당장 동서회사에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는데 대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가 내 앞에서 슬슬 기는 거 나는 보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무시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로부터 몇 주 동안은 나름의 평화가 이어졌어요. 남편도 제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몹시 노력했고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은 마당의 잡초가 너무 무성하니 그것만 조금 와서 같이 다듬어 줄 수 있겠냐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드리겠다고 했죠. 저 은근히 마당에 잡초 뽑고 식물 심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에는 마당이 없어서 화분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지만 식물을 워낙 좋아해서 마당에서 하는 일은 사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원수의 집에 가서 하라고 해도 즐겁게 할 판이라서요. 그래서 저한테 있는 정정가위며 삽이며 그런 것들을 골고루 챙겨서 시댁에 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차분차분 꽃까지 다듬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다알리아 구근을 심어뒀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빼쪽하니 싹이 나온 거예요. 구근만 심어두고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싹이 난 게 너무 예뻐서 조금 흙을 더 두어 꽃이 예쁘게 피게 다듬어줘야겠다 싶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알리아 구근의 싹이 아니라 뭔가 천조각 같은 것들이 밖에 튀어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마당에 대체 천조각에 묻혀있을 일이 뭐가 있지라는 생각에 파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랗고 빨간 천에 뭔가가 똘똘 쌓여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펴봤습니다. 노란색 종이에 빨간 글씨가 잔뜩 적혀있는 게 부적 같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뒷면이었습니다. 뒷면에 글쎄 저희 엄마 아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한자 이름 정도를 제가 모르지는 않고 생일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대체 이게 뭘까 싶어 일단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고 제가 평소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저희 시댁 앞마당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뒤에는 사람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라고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자기네 집에 신내림 받은 무당이 하나 있는데 그 무당이 늘 저주를 하는 부적을 쓸 때 그 부적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사람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빨리 큰 병을 얻거나 우환으로 세상을 떠나기를 기원하는 부적이라는 거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고나 병으로 저희 엄마 아빠가 죽기를 원하고 쓴 부적인 거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부적을 들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앞에 부적을 탁 내려놓으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더니 그걸 어디서 찾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당 구석에 묻혀있는 걸 파냈다고 했더니 글쎄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세상에 그걸 건드리면 어떡하냐, 묻어놓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아야 효험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 구석에 묻었던 건데 대체 마당에 풀만 뽑으면 되지 그 구석까지 왜 갔냐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어 시어머니 머리채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제 손을 치고 저는 시아버지를 밀치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면서 한 움큼 뽑은 머리카락을 들고 부적을 한 손에 구겨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 친정집에 우환이 생겨야 네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돈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래야 네 동서 회사 살릴 자금이 생기지 않겠니? 그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다 사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 거 꼴보기 싫어서 그랬어. 그러면서 너희 부모님 재산과 유산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고민해서 기껏 비싼 부적 사다가 묻었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저 사실 그 말 다 녹음했거든요. 제가 녹음한 걸 탁 틀어주면서 경찰서와 저희 부모님께 이걸 들려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벌벌 떠는 겁니다. 저는 용서도 없고 선처도 없다고 버럭 화를 내고 그대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동서를 찾아갔죠. 동서뺨을 올려 붙이면서 네가 이 일에 발을 담궜건 담그지 않았건 혹은 네가 시부모님을 사주했건 안 했건 이거는 너도 공범이다. 나 이거 커뮤니티마다 다 올릴 거고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녹음된 파일 보내주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했죠. 그리고는 바로 친정에 가서 그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얌전하신 것 같지만 한번 화나면 불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오빠들 사업이 몇 년 차고 사회생활이 몇 년 차인데 주변에 아는 변호사, 검사, 경찰 없겠습니까? 인맥이라는 인맥은 총동원해서 저희 집 식구는 시댁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서름을 다 되갚아 받을 요량이었어요. 시댁에서는 그제야 잘못했다며 선처를 빌었고 동서는 자기는 몰랐다며 발뺌을 했지만 그동안 시부모님이 동서한테 갖다 준 돈, 제 남편이 갖다 준 돈, 그리고 동서가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오기 위해 시부모님을 보증인으로 해서 쓴 각종 서류들이 나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부적을 쓴 그 점집이 동서 단골이더라고요. 시댁은 하루아침에 동서의 사업과 함께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배우자 귀책이 남편에게 100%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거의 해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심리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 다섯 오빠와 다섯 올케 언니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든든한 제 백이 되어줬는지 몰라요. 저 그동안 엄청 구박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사랑받고 귀한 막내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이혼하고 제 인생을 찾은 것도 행복하지만 제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게 더 행복해요. 저희 시댁 식구들 조만간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아, 동서는 회사 자금 횡령과 착복까지 걸려들어서 아마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방님도 이혼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야 제 알바 아니지만요. 어쨌건 저희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고 아프기를 기원했던 그 못된 시댁 식구들 단단히 벌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